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오늘은 후지쿠라 에어스피더 리뷰를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에어스피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에어스피더가 있었고, 그리고 에어스피더 플러스가 출시가 돼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저중량 샤프트의 어떤 조금 새로운 장르가 출시가 됐었죠. 물론 이거보다 더 저중량의 제로 스피더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중량 샤프트의 공용 범위에서는 제로 스피더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리고 에어 스피더의 범위가 만들어내는 장점은 완전한 이제 고반발 클럽의 시니어들 혹은 이제 여성분들의 클럽 세팅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들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성 피팅 부분의 파츠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여성분들의 클럽 피팅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도 플렉스나 중량이나 강도에 대한 선택권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샤프트 브랜드들이나 클럽 헤드의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고중량이나 저중량이나 선택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선택권이 없었죠. 되게 획일화된 부분도 있고 플렉스 강도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헤드의 저중량 모델, 고반발 하이코어 모델, 하이로프트 모델 그 중에 선택해야 되는 선택권들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양산 브랜드의 일반 여성체를 기준으로 클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뭐 제조사에서들도 이제는 남녀 공용으로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저중량 헤드들이 출시가 되기도 하고 일반 모델의 하이로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여성분들의 특히나 드라이버 피팅에 대한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게다가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보통 이제 R2 스펙을 기준으로 하는 40g대를 여성이 보통 세팅을 하거나 간간히 브랜드들에서 여성용 피팅용 샤프트들이 출시가 되고는 있었지만 선택권 자체는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스피드의 변화가 많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꼭 여성 골퍼라고 해서 피팅하는 분들이 웬만한 시니어에 준하는 스피드를 내는 분들이 꼭 피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럽 샤프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타격감이나 복원감, 이런 탄도감, 스핀감, 어떤 목적에 따른 요구를 조금 더 충족할 목적의 교체 샤프트들이 대안이 별로 없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어스피더가 출시가 되고 이 에어스피더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에어스피더 플러스가 출시됐을 때도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커스텀 오더용 샤프트들, 뭐 스페셜 오더용 샤프트들로는 출시가 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양하게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피팅 시장에서는 상당히 꽤 많이 반응이 좋았던 샤프트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교체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에어스피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니어 고반발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그 에어스피더 시리즈가 지금 아까 제가 앞쪽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요 모델이죠. 요 모델. 이게 지금 블랙 컬러고요.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두 가지로 다 출시가 되는데, 요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예전에는 아예 모델 자체가 에어스피더, 에어스피더 플러스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게 요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요 모델의 플렉스 강도처럼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세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일반적인 에어스피더 스탠다드 세팅의 모델이고요. 요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보통 이제 30g대를 중량으로 하는 9토크대의 스탠다드 모델부터 뭐 30g, 37, 8g, 37g 정도 될 거예요. 37g에 뭐 8토크, 7토크대, 그다음에 플러스 X 모델로 가면 이제 40g의 6토크대에, 그러니까 그래봤자 맥스 중량이 40g대까지 끌어쓰는 샤프트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중량 클럽을 기준으로 하는 저중량 세팅의 샤프트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대한 이용한, 그러니까 샤프트의 움직임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거리 퍼포먼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게 되기도 하고, 쉽게 탄도를 띄울 수 있고 띄워진 탄도가 채공 시간을 이용해서 비거리를 만드는 형태의 샤프트가 이 에어스피더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고중량 클럽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50g, 40g대부터 시작되는 샤프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뭐 40g대, 50g대, 60g대, 70g대, 뭐 높게는 80g대까지 프로스펙까지 나오는데, 이런 30g대로 시작하는 저중량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후지쿠라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매지카라타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뭐 이런 저중량 클럽의 포커스를 완전히 밀어둔 상태의 단일 모델로 출시하는 건 지금 후지쿠라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뭐 중량 선택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뭐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 보편적으로 대중화에 접근하기에는 가장 안정권에 있는 모델이 이 에어스피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존의 에어스피더는 저중량에 포커스가 많이 갔다고 하면 이 뉴 에어스피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우리가 NX 제가 샤프트 소개할 때 VTC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이 VTC가 하는 역할이 이 에어스피더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토크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후프층을 상당히 정밀하게 계산해서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저중량 샤프트를 쓸 때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건 뭐예요? 너무 가벼우니까 너무 휘청거리지 않을까? 얘가 휘어졌다 제대로 타이밍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너무 낭창거려서 컨트롤이 어렵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요소를 가장 많이 억제시키려는 게 이 뉴 에어스피더에서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베일러블 토크코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는 이 코어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어주고 이 민첩한 움직임이 볼한테 그대로 타격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 최상의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고요. 이 샤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단부부터 버트까지의 이 카본 시트를 말아지는 성형 기술 자체는 상당히 촘촘하고 타이트한 걸 채용을 해서 작업이 돼요. 그리고 후프층을 말아내는 방식도 굉장히 타이트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스 압력 수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카본의 함유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저중량을 실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샤프트의 탄력감이나 보건감을 조금 더 민첩하게 만들 용도 혹은 샤프트의 탄성 개수를 이용한 팁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샤프트의 탄성 개수를 이용한 비거리 퍼포먼스를 선호한다라고 했을 땐 스탠다드 모델로 접근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기존의 여성용 샤프트를 기준한 스펙에서 특이하게 무리 없이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저중량 고반발 클럽의 여성용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얘가 너무 타이밍상으로 헤드가 못 따라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이 움직임 때문에 계속 사이드 스핀 때문에 슬라이스 볼이 나는 상황이라 강도를 조금은 상향할 목적 대신에 딱딱한 느낌보다는 비거리를 더 낼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강직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플러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플러스 이후에 이제 에어스피더 X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X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니어 남성 혹은 약간의 히팅감 있는 여성 요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 억제 능력을 업그레이드한 상태의 샤프트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중량이 기본인 거죠. 뭐 스탠다드가 됐던 스탠다드 플러스가 됐던 스탠다드 플러스 X가 됐던 이 샤프트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중량 가벼운 움직임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버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드, 아이언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낮은 중량의 클럽으로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동일 중량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중량 대비의 길이를 수정해서 일정한 구간의 CPM 범위로 동일하게 클럽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보통 이게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스윙어 템포의 골퍼들 혹은 히팅감을 가장 크게 가져가지 않고 샤프트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일정한 거리감에 일정한 구질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의 중량 변화도 크지 않고 들었을 때 밸런스 변화도 크지 않고 샤프트의 진동 개수의 변화도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웨지까지 혹은 피칭까지 동일한 조건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전체의 클럽을 세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죠. 이거를 잘 이용하면 시니어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압력 톤수가 낮았던 저중량 샤프트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른 보건감, 공한테 조금 더 강하고 파워풀하게 히팅되는 전달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밸런스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중량의 변화도 적게 만들어서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샤프트의 움직임의 느낌을 긴 클럽이나 짧은 클럽이나 동일한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샤프트가 이 에어스피더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요 전 모델이죠.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전 모델의 에어스피더 모델이 출시됐을 때도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너무 가벼운 샤프트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헤드의 중량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었거든요. 그 헤드의 중량 때문에 샤프트를 흔들어내는 범위 폭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딱 했었는데 그 부분을 대체했던 게 에어스피더 플러스로 대체가 됐었던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요 중량의 밸런스 세팅,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작업의 기술이 필요하기는 한 샤프트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량 변화를 크게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도 샤프트가 바꿔졌을 때 얘가 주는 탄력 복원값, 그리고 이 코어가 만들어내는 버팀의 한계치가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는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샤프트들을 어떤 걸 사용하셨던지 어떤 클럽을 사용하셨던 간에 뭐 이걸 다 배제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클럽,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많죠. 잭시땡 여성용 클럽, 뭐 브리지스톤, 뭐 핑, 뭐 다 여성용 레이디 클럽이 나오는데 이 레이디 클럽의 기준 중량을 40g대 L스펙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만들긴 해요. 근데 뭐 실제로 재원 중량표를 봐도 무게가 보통 37g에서 36g, 뭐 많게는 41g에서 42g 정도의 중량 재원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성용 클럽으로 세팅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30g대, 뭐 36g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같은 중량이라고 가정을 하고 높은 토크 값을 갖고 있는 샤프트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휘어졌다가 이 앞에 무게가 실린 상태로 휘어졌다가 타격 시에 돌아오는 속도감은 역방향 회전의 속도감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샤프트의 힘을 많이 이용해서 타격을 전달하면 샤프트의 도움닫기를 이용해서 거리를 보내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얘가 많이 휘어진다고 해서 좋겠죠? 좋아요. 좋은데 제자리로 얼마만큼 빨리 돌아올 수 있느냐가 포커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스탁 샤프트들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휘어짐의 한계점은 넓은 대신에 똑같이 중량이 낮아진 샤프트로 넓어지는 대신에 얘가 휘어진 만큼 임팩트 순간에 얼마만큼 스퀘어 상태로 돌아와서 역방향 회전을 할 수 있냐, 이거가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요 샤프트를 갑자기 리뷰하게 된 이유도 요 샤프트로 세팅이 될 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클럽하고 지금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무게 밸런스 상으로 190g 정도, 190g 플러스 마이너스 헤드 중량을 가지고 요 에어스피더 스탠다드 모델로 레이디를 세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팅 값의 범위가 C5에서 C4 정도가 세팅이 되고 중량이 35g, 34g 정도의 그립이 세팅이 됐을 때 총 중량의 범위를 아주 높여서 만들지 않아도 일반적인 여성이 속도감을 붙여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수치가 좀 나와서 그걸로 지금 좀 클럽을 하나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는 김에 이 샤프트 리뷰를 제가 해드리질 않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중간에 빠지는 게 있어서 생각난 김에 이 샤프트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급하게 좀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저중량의 샤프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왜? 중량이 낮아지면 샤프트가 낮아진 중량만큼 움직임도 많아지게 되는데 움직임이 많아진 상태의 샤프트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냐, 어느 정도의 만듦새를 만들어야 이 스트레스를, 타격을 계속 때려줬을 때 낮은 중량의 샤프트가 그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냐가 포커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중량 샤프트가 만들어지는 이 앞에 성형된 코어 부분, 이 코어 부분이 만들어지는 형상, 그리고 중단부에서 후프층까지 만들어지는 기술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저중량 샤프트의 압착 기술에 대한 것들은 후지쿠라에서 나와 있는 최신 기술이 다 녹아 들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재원 수치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치만 봐도 그것들이 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제가 이 샤프트를 세팅을 해서 지금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상당히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에어스피더에서 이 에어스피더, 뉴 에어스피더로 교체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에어스피더를 경험하고 더 낮은 중량의 샤프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로스피더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제로스피더는
금액도 조금 비싸기도 하고요. 사실은 얘보다 더 낮아지는 중량의 클럽을 세팅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윙의 문제점을 사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조금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용 클럽을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대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니어 남성분들, 아주 나이가 많으신 고반발 클럽을 쓰는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에어스피더 플러스나 플러스 X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아예 하이코어 모델의 비공인 클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 기장도 상당히 긴 편이고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많은 움직임을 느린 스피드로 컨트롤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클럽만 놓고 봤을 때는 비거리를 아주 많이 보낼 수 있는 요건으로 세팅이 된 거지만 이걸 다루는 사람의 요건에서는 이 길고 가벼워진 클럽을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샤프트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감이 늦어진다는 건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물론 구력이 높고 뭐 스윙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아예 하이코어 고반발 모델을 쓰는 분들은 비거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채우려는 목적 때문에 쉽게 컨트롤해서 힘을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샤프트에서는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내가 낮아진 중량의 샤프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른 복원감,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제자리로 빨리 정렬을 해서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느낌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클럽,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중량이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속도감에 있어서 내가 자꾸 타이밍상으로 미스가 나는 것 같다. 자꾸 헤드가 덜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 에어스피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은 이 클럽을 가지고 조금 더 강한 히팅감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고 했을 때도 이 코어의 역할을 이용하면 기존의 여성용 세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좀 장황하고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좀 작업이 밀려 있어서 핵심 부분만 얘기하면 낮은 중량의 샤프트를 이용해서 코어의 느낌과 중단부에서 버트까지 말아지는 후프층이 압착 기술이 상용화가 잘 되면 이 가벼운 중량의 샤프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빠른 복원감에 강한 히팅을 할 수 있고 느린 스피드를 가지고도 볼 스피드 업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가 포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에어스피더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상당히 작죠. 뭐 레인지가 아주 넓은 샤프트는 아니지만 이 적은 구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에어스피더 샤프트 내가 낮은 중량의 샤프트를 가지고 세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샤프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요 샤프트가 신규 샤프트 리뷰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내년에 이제 출시되는 샤프트나 신모델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브랜드 소개들을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요 에어스피더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